막쌤의 장편한 세상,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. 운동 없이 밥 먹는데 5kg 빼보실래요? 이 살 빼려고 혹은 내가 체중 감량하려고 몇 가지의 디톡스나 다이어트를 도전해 보셨나요? 성공하셨습니까? 혹은 실패하셨습니까? 성공했다면 아마 지금 이 영상을 안 보고 있지 않을까요? 정말 많은 종류의 다이어트와 디톡스가 있지만 제가 이야기 드릴 다이어트는 뚱보균 다이어트라는 녀석입니다. 이건 또 무슨 다이어트인가? 라고 하실 텐데 최근에 배우 이장우 씨가 인터뷰에서 이런 걸 얘기했어요. 저는 살을 빼는데요 뚱보균이라는 녀석에 집중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장이 나쁘면 왜 살이 찌고 장이 건강해지면 왜 날씬해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전편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. 피하 지방이 있고 내장 지방이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피하 지방 빼는 방법과 내장 지방을 빼는 방법은 다르다 그랬죠. 특히나 피하 지방은 운동이 같이 수반이 돼야 되지만 내장 지방은 우선 식단이 먼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이 식단을 조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장내의 환경 중에서 유익균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뚱보균은 낮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장이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의 이런 몸의 현상을 볼 수 있어요. 변비, 복통, 우울감, 살이 찌는 비만 혹은 피부 트러블.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, 이 특정 장내 미생물의 균형, 소위 말해서 유해한 균주가 많아지게 되면 장 속에서 몸에 이로운 이 염증을 방어하거나 비만이 되는 걸 막아주는 물질을 생성하는 걸 낮춰줍니다.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프로피온산과 부티르산이라는 녀석이 있어요. 얘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식이섬유 섭취를 통해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주는데 즉 식이섬유 섭취가 저하가 된 사람들은 이 2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줄어들고 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녀석 렙틴의 민감도는 낮춰주면서 그렐린의 수치는 올려주고 훨씬 더 많은 당분을 요구하게 만드는 물질 생성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뚱보균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소위 퍼미큐테스 혹은 피르미쿠테스라고 얘기하는 이 균이 많아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요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. 지금 보시는 수치처럼 비만균이 많을 때와 정상균이 많을 때의 사람들의 이 건강에 대한 상태가 다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비만균과 정상균의 수치를 역전시켜주는 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. 자, 그러면 영상의 핵심이죠. 도대체 뚱보균이라는 녀석은 왜 늘어나는 거야? 라고 하면요 다이어트 할 때 피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. 스트레스와 가공식품입니다. 살 뺄 거야 라고 하면서 식단이야, 무조건 금식이야, 무조건 단식이야. 살을 뺄 거야, 과도하게 운동을 해야 살이 빠져. 그래야 의지력이 생겨나 동기부여가 생겨나 라고 하는데 웃긴 건 뭐예요? 처음에 살이 빠진 것처럼 착각을 하고 정상 식단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? 다시 살이 더 찌게 돼버리는 요요로 돌아오게 돼버리죠. 그래서 이 운동할 때 혹은 식단을 조절할 때 내 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틀어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더 많은 당분을 원하게 됩니다. 달달한 걸 원하게 되다 보니까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 식욕을 참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죠. 그리고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 먹는데 단백질 쉐이크 이러한 제품들 뒤편에 원재료를 보시면은요 합성향료, 인공과당, 감미료 이런 인공 첨가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 아니라 되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리고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다 보니까 영양 섭취에 불균형이 일어나면서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더 살이 많이 찌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. 살을 빼고 싶으세요? 뚱보균을 줄이면서 운동 없이 살을 빼고 싶으시다면 탄수화물, 단백질, 지방, 비타민, 미네랄, 식이섬유 골고루 먹어야 몸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. 우리 몸은 먹어야 삽니다. 그런데 어떻게 먹고 있어요? 다이어트 할 때 편향적으로 먹고 있죠. 편향적으로 먹다 보니까 뚱보균이 감소가 안 됩니다. 그러니 다시 살이 찌거나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정상 생활로 돌아왔을 때 금세 식욕이 폭발하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. 자, 그러면 솔루션으로 알려드릴게요. 이 뚱보균을 없애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을까? 자, 첫 번째입니다. 뚱보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피해 주셔야 돼요.
뚱보균이 좋아하는 음식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다들 말하지 않아도, 이야기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? 밀가루, 이 밀을 정제시킨 밀가루 음식들. 왜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? 장난치기 좋다 그랬잖아. 여러 가지 집어넣기 좋다고. 두 번째로 인공 과당이나 이 합성 감미료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. 그리고 세 번째는 패스트푸드.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틀어주면서 뚱보균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주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 거. 자, 두 번째, 그럼 좋아하는 음식은 뭔데? 첫 번째로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. 두 번째, 발효가 되어버린 신음식. 내가 탄수화물을 좀 먹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정제가 되지 않은 통곡물을 섭취를 해주시면은 장내 환경이 도움이 됩니다. 자,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.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움직여야 되죠. 저는 과도하게 헬스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분 정도 스트레칭, 총 합쳐서 10분에서 뭐 길게 한 20분 정도 생활 스트레칭 플러스 알파로 산책을 해주시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. 산책이 운동이 되면 안 돼요. 산책하다가 나도 모르게 다리 아파 숨 차가지고 땀 흘렸던 경험 있으세요? 이러면 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. 그러니까 산책 끝나고 난 다음에 뭘 찾아요? 야, 달달한 음료 없냐? 산책이 아니라 과도하게 내 몸을 움직이게 된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게 된 거라 산책은 말 그대로 산책이 돼야 됩니다. 하루에 최대한 30분 정도 해서 내 몸에 이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, 당 수치를 낮춰주면서 생활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, 유지시킬 수 있는 운동을 하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. 팁으로 하나 더 드리면은 제가 간헐적 단식 이야기 드렸는데요. 이 간헐적 단식 16대 8이나 5대 2, 5일은 식사를 하고 2일은 단식을 하는 이 5대2 법칙도 적용해서 천천히 길들여 주신다면은 요요 없는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는 3주 만에 5kg를 빼실 수 있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오늘 영상은요, 이 뚱보균 다이어트라는 녀석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그만큼 장 속의 환경의 균형이 맞아야 나중에 요요 없이 편하게 살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결국 속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고요. 장이 편하면 인생이 편합니다. 디톡스의 성공 요인, 내 장 속에 살고 있는 뚱보균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!